잘 보내시고 계시죠? 저도 오래간만에 바닥에 난방을 켜고 찜질하듯이 잠을 잤습니다. 시원하네요. 저희 타시켄트 집은 방이 3개고요. 부엌, 주방, 화장실, 욕실 다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부엌, 화장실, 욕실에는 설정 온도 40도까지 필름 난방을 하면 찜질방처럼 변합니다. 그래서 모처럼 만에 찜질방 느낌으로 잠을 잤더니 좀 후련합니다. 대나무에 있는 집은 보일러도 설치를 했어요. 보일러로 해서 온수 파이프로 연결 난방을 전체를 다 설치를 했는데요. 여기 타시켄트하고 다르게 난방을 하면 방 전체가 뜨거워져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야 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제가 팬데믹이 한창이던 시절에 4년 전이죠. 4년 전에 한 번 은퇴를 각오해야 될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보스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는 은퇴를 하게 되면 해외로 나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팬데믹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살아갈 곳을 개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상담을 하고 날라온 것이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였습니다. 그 기록은 날라오자마자 영상으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당시에 제 심정은 충분히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제가 많은 나라를 돌아다녔어요. 몇십 개국 정도 돌아다녔는데 우즈베키스탄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왜 처음인 나라에서 은퇴를 하려고 생각을 했냐면 많이 돌아다닌 나라는 선입견이 좀 있고 너무 익숙하면 제가 나태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미혼이었던 아들하고 같이 술을 마시면서 나 이제 언제쯤 재혼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자기 결혼을 하면 그때는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뒀었고 앞으로 내가 돈 많은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아들 녀석이 웃으면서 돈 많은 여자가 왜 아버지하고 결혼을 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외국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좋을까? 그랬더니 아빠 같은 경우는 외국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더 어울릴 수도 있어. 왜냐하면 아빠는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고 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지. 그래서 어느 나라가 좋을까? 그랬더니 어느 나라든 아빠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면 되지 않을까? 일본도 좋잖아. 아빠가 일본에서도 오래 살았고 계속 일본을 돌아다녔으니까. 실제로 저는 만 19살? 그렇죠. 만 19살에 도쿄로 가서 거기에서 10년을 살고 그리고 비즈니스와 관련되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도 일본 쪽으로 여행을 가는 빈도가 높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40년을 일본을 왔다 갔다 한 셈이죠. 그러니까 일본 어디에 가서 살아도 되는 사람이었고 중국도 중국어를 조금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도 괜찮은데 중국인 여성하고는 같이 살지를 못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 대해서는 엑스와이프가 제가 이혼을 하고서 한 번 아들하고 엑스와이프하고 저하고 셋이서 만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재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나라가 좋을까? 그랬더니 엑스와이프가 며칠 전에 보았던 우즈베키스탄 영상을 이야기하면서 우즈베키스탄이란 나라가 좋대.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여자는 생활력이 강하대. 당신은 생각보다는 몸이 부실하니까 당신을 케어할 수 있고 먹여 살려줄 여자가 있으면 좋겠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혼한 엑스와이프하고 아들하고 셋이서 앉아서 맥주 마셔가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웃기일지는 몰라도 그때 보고 더 이상 소식도 듣지 못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남남이 된 거죠. 그래서 팬데믹 때 퍼뜩 생각이 든 것이 나를 가장 잘 아는 여자가
우즈베키스탄이 좋다고 하니까 가볼까? 거기 가면 내 상대의 여자를 만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여자를 만나는 것보다는 일단 거기에 가서 어떤 나라인지 정착이 가능한지 딱 한번 가보자. 그리고 결혼할 서류를 다 가지고 가자.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 없이 첫눈에 들어오는 여자와 연애가 가능하다면 그 여자하고 결혼하면 되겠다. 라는 엉뚱한 발상으로 우즈베키스탄에 오게 돼서, 그래서 와이프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고, 나이가 들어서 첫눈에 반한다는 거는 없을 줄 알았어요. 그냥 파트너로서, 육체적인 파트너로서 요 정도면 된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많이들 있었죠. 그리고 한국에서도 있을 수 있었고요.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는 거는 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는 얘기해도 되는 거니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는 거는 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눈치껏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와이프하고 결혼 이후에 저는 이번 은퇴하고 우즈베키스탄 올 때까지 3년 반 동안 공들여서 지금 타슈켄트 아파트를 구입을 하고, 이 아파트는 구입 후에 3만 달러가 조금 넘게 들여서 전체를 다 뜯어내고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닥 필름 난방을 부분적으로 시공을 하고 가끔 겨울에 찜질방 느낌이 나도록 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4년이라고 할게요. 4년 동안 공들여서 타슈켄트 아파트를 구입을 하고 리모델링하고 전지훈련처럼 타슈켄트에 와서 생활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모든 전지훈련, 대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훈련 삼아서 이곳에 와서 체류하면서 익숙해지는 단계들을 4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왔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대나우 아파트도 구입을 해놨었고 미래를 위해서 땅집 자리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년 가까운 시간을 나름대로 언제 그만두더라도 미련 없이 한국을 떠나자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던 것이, 지금 제가 별 부담 없이 특별히 따로 준비를 하지 않아도 몸만 날아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난 7월에 더 이상 회사에 민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 당시에 날짜를 정하고 협상을 하고, 그러고 마지막 근무하는 토요일 날을 기점으로 일요일 날 이쪽으로 날아와서 곧바로 은퇴 생활을 시작을 했으니까 나름 은퇴 준비는 철저하게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제가 하는 일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국제 결혼에 대해서 콘텐츠를 조금 강화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다고 하는 그 내용들.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곳에 올 때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결혼 서류를 들고 왔어요. 처음 올 때. 그렇게 하고 리나를 만나서 작수도 끝내고 결혼식을 하고 합방을 하고, 그리고 세종학당에 등록을 시켜서 공부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만들어주고, 혹시 몰라서 월 200달러에 과외 선생님을 따로 붙여서 개인 교습을 하게 하고, 운전면허를 딸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고, 운전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자동차 구입을 해주고, 비자를 받는 것까지 전부 제 손으로 했어요. 물론 필요할 때마다 이런 거죠. 작수를 하는데 작수 전문가에게 부탁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썼어요. 그래서 결혼식도 웨딩 플래너라든가 사람을 쓰고, 작수도 그렇고 그렇게 했어요. 또한 비자를 받을 때도 제가 직접 대사관에 가서 서류를 접수를 하고, 접수한 이후부터 서류가 나올 때까지 타슈켄트, 지금 이 집이 아니에요. 저쪽 러시아 대사관 쪽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 집을 인테리어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기하면서 비자가 나오는 걸 보고 확인한 다음에 한국으로 들어갈 때까지 전부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케어를 했는데요. 와이프가 한국에 들어갈 때까지 제가 타슈켄트에 7번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들이지 않는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제가 그거를 처음부터 다 했던 거를, 경험을 했던 거를 여러분에게 그대로 다 알려주는 거고, 처음부터 준비된 누군가, 뭐 마담이든 뭐든 준비된 사람이 있었던 상태에서 이곳에 날라오진 않았습니다. 이번에 가서 이 나라가 좋으면 여기서 결혼을 하고 뿌리를 내릴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날라온 것이 그대로 적중을 했던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4년 뒤에 이곳에 은퇴하자마자 날라온 사람입니다. 그것을 체험담과 그것을 실제로 모든 과정을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혹시 늙은이가 뭐 딴맘을 먹고 있나? 딴맘 먹죠? 딴맘 먹지 않고 무조건 봉사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무슨 딴맘이냐? 한국하고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이것이기 때문에 이게 제 딴맘이죠. 사람을 따로 만나지를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 소통의 장으로 지금 유튜브가 굴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시 또 천천히 제 이야기 보따리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활기찬 월요일을 맞이하도록 여러분 다 함께 아자.